안녕하십니까. 인천 언론인 클럽과 함께하는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윤관욱입니다. 지난 2020년 1조 1,000억 원, 올해 1조 7천억 원,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현주소입니다. 지난 2026년부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만성 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최고라고 극찬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 가치가 높은 도시철도지만 만성 적자의 늪에서 제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이 시소 위에서 도시철도는 과연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시민의 발 만성 적자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인천 언론인 클럽과 함께하는 컨퍼런스는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 경인TV, NIB 남인천 방송, LG 헬로비전, SK 브로드밴드, 경인방송 IFM, TBN 경인교통방송이 함께합니다. 우선 오늘 1부에서는 시민의 발 만성 적자를 낳고 있는 인천 도시철도 현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인천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를 해결할 묘안은 없는지 전문가 모시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에서 함께할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의 이종섭 기획조정처장 모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정현목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먼저 만성 적자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각자 두 분께서요, 이 인천 도시철도, 특히 전국 도시철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 적자에 대해서 각기 2분 이내로 좀 비교적 짧게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을 좀 부탁드려야겠는데요. 우선 이종섭 기획조정처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 1998년에 설립하여 99년에 1호선을 개통했습니다. 또한 그 2011년에 당시 육상교통을 담당하던 구교통공사와 통합한 후 청라 강서간 BRT 운영, 인천 2호선 개통, 청라 JRT 및 월미 바다열차 등 다양한 교통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경우 인천 1호선 개통 후 작년 말 기준 20억 명 이상이 이용했고 현재도 매일 36만 명이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종합교통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비와 높은 수송 원가, 그리고 수송 원가보다 낮은 요금과 지난해 발생한 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이용객 감소, 그리고 15년 이후로 6년간 동결된 운임은 공사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개통 후 20년이 된 인천 1호선 노후 시설에 대한 개선 비용도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는 역산의 승차권 자동 발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인 매표를 시행하였고 역산의 그 다양한 수익 시설을 통해서 부대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7호선 인천 부천 구간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추가 수송 수입도 늘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 2호선의 안전시설을 보강하여 완전 무인을 통한 비용 절감과 무임 수송 국비 보전 및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운임 인상을 검토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만 자구 노력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교통공사는 공익과 수익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 인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 지하철 적자 타개를 위한 인천교통공사의 노력이 좀 엿보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그 노동조합 정현목 위원장님께서 이 인천 도시철도의 적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 재정 적자 문제와 관련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회자분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하철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시민의 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민의 발이기도 하지만 서민의 발이죠. 그리고 요새 기후변화 문제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서민의 발이라는 의미는 달리 말하면 아주 저렴한 요금으로 또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무임수송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GDP 수준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운임이 3,500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기본 요금이 1,700원입니다. 그리고 무임수송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이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서민의 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되어 온 과정들은 84년도부터 쭉 되어 왔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세계에서 유일하지만 이런 좋은 정책들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지속이 되려면 도시철도가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 지속 가능하다는 의미는 결국은 지하철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들, 유지 보수하거나 노후시설 개량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사실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한 이런 정책들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수적인데요. 그 노동조합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요금도 못 올리게 하고 국가에서 예산 지원도 안 해주면서 무조건 적자나니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또는 흑자를 내라는 강요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 흑자가 날 수 없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내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주문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도시철도에서 이 무료 탑승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전동차가 시설이 낡으면서 재투자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요. 또 장기간 이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서 동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섭 차장님, 우선 전국에 모두 6개 도시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하철을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운영하는 기관은 먼저 그 74년에 개통해서 현재 9호선까지 운영한 서울교통공사가 있고요. 85년에 개통한 부산교통공사, 97년에 개통한 대구도시철도공사, 그리고 99년에 개통해서 현재 2호선까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인천교통공사, 그리고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 총 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의 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모두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열악한 재정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공사 같은 경우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보다 26% 급감한 1억 2,204만 명을 수송해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각종 그 방역 비용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로 인한 작년 말 기준 공사의 단기 순손실은 19년도 1,247억 원에 비해서 27.5%가 늘어난 1,591억 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아마 2000년 말 기준으로 6개 기관의 단기 순손실을 보면은 서울이 1조 1,137억 원, 부산이 2,634억 원, 대구가 2,062억 원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총 단기 순손실이 1조 8,235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사실은. 그런데 인천도시철도는 이제 현재 1호선과 2호선 2개 노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인천도시철도는 이 손실이나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타 지역과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우리 인천 1호선이 개통하고 나서 현재 작년까지 누적 결손 손실액이 1조 6,094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요. 특히 그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20년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5%가 증가한 1,591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그래도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 비해서 손실 규모가 작고 부채 비율도 6% 정도로 양호한 편이지만은 그래도 경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천뿐 아니라 이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6개 운영기관 모두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원인이 있겠죠. 우선 그 지하철 무임승차, 이게 이제 시작은 만 65살 이상 이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뭐 이런 부분들이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겠죠, 정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각종 법률을 통해서 무임수동 정책을 도입한 계기는 1984년도부터 시작됩니다. 84년도에 노인복지법, 그리고 85년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91년도에 장애인복지법, 95년도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그리고 2002년 넘어가면서는 5.18 민주유공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동 정책을 법률로 시행을 했고요. 이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무임수동 관련된 적자폭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만 65살 이상 어르신,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계속 수혜 대상이 넓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의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금액이 얼마일까 궁금하거든요. 또 전체 손실 비용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부담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만. 예, 인천 지하철 경우는 해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매년 250억 정도가 무임수동 그 손실 비용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추세와 발맞춰서 이 금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수송 인원 중에서 무임수송 대상자분들의 비율이 한 19% 정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인천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1호선이 개통한 게 1999년 10월, 그러니까 벌써 만 22년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22년 이상을 달린 이 노후화된 전동차랄지 낡은 시설에 대한 투자비도 굉장히 꾸준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요. 사실 이제 그 국가에서 보존이 미미하다 보니 인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간 돈이 1,000억인데 공사차 발행 금액만 1,000억이 들어갔고요. 2025년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금액들이 한 3,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익금으로는 거의 충당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또 인천시에서 공사차를 발행하거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의 뭐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 지원이 지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무임승차 비용 가중, 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의 수요 증가, 여기에 덧붙여서 이 도시철도 운임, 그러니까 요금도 최근 6년 동안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차장님, 이게 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도시철도 운임은 그 지난 15년에 그 당초 그 당시 1,050원이었던 요금을 1,250원, 200원을 인상해서 현재 6년간 동결되면서 5년간 저희 공사 누적 적자만 6,330원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기준 도시철도 1인당 수송 원가를 보면은 수송 원가 1인당 2,590원인 반면에 평균 운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탈 때마다 들어가는 수송 그 평균 운임은 수송 원가의 32.7%, 그러니까 848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한 명을 수송할 때마다 1,742원이 적자가 매일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원가 대비 낮은 요금, 이것이 우리 재정 적자를 누적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말씀대로 이런 문제들이 산적하게 쌓이면서 이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얼마 전 큰 내용을 치렀지 않습니까? 정현목 위원장님, 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무려 1조 1,0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또 서울시에서 1,500명의
이 구조조정을 해야만 공사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굉장히 붙었고요. 일단 일단락은 됐다고 합니다만 이게 비단 서울만의 일은 아닐 수 있겠죠. 예, 사실 얼마 전에 서울교통공사 이제 파업을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여러 시민분들께 이제 뭐 불안이나 불편에 대한 우려들을 드린 사실이 있는데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미안한 마음들이 큽니다. 파업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일단락이 됐지만 서울 지하철이 파업을 예고하고 쭉 갔던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지하철 재정 적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지하철의 파업 관련된 이 투쟁에 전국에 있는 6대 도시철도 노조들이 다 동참을 했고요. 같이 쟁행이 찬반 투표를 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했던 거에 제일 큰 이유는 이 문제가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곧 인천에 닥칠 문제고 부산에 닥칠 문제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같이 행동하게 된 거고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시 차원에서는 자구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이 일하던 동료를 잘라야 되고 또는 임금 복지를 삭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과도하게 요구해왔던 것들이 아니라 사실 지침들을 거의 정부 지침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임금이나 복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인력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꺼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인력 감축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인력 감축이라는 문제는 달리 말하면 안전에 문제가 될 여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당시에도 궤도 노동조합들의 공통된 요구는 무임수송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서 공동투쟁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핵심만 짚어봤습니다만 이 공공성이란 말 앞에서 또 수익성을 동시에 쫓는다. 이게 이 양립이 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 물음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또 만성 적자를 해결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철도의 슬기로운 해법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만성적자 해결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종섭 기획조정처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만성적 적자 구조로 단기 순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운영기관의 자구 노력만으로 개선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수익 구조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15년 이후 6년간 동결된 도시철도 운임을 현실화해서 동종기관과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7호선 인천 부천 구간 신규 운영을 통한 운수 수입 증대, 그리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완전 무인 운전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자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사의 재정 자립과 경영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여기 우리 위원장 나와 계시겠지만은 노동조합의 절대적인 협력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훈 사장님이 취임 당시부터 약속한 열린 경영으로 인한 정기적으로 현안 사항을 노사 간에 협의하고 노동이사 제도 운영 등 노사 간 서로 상생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노사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재정 적자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네,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이 상생의 묘화는 무엇입니까, 김원목 위원장님? 결국은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요금을 올리든가, 아니면 서울 지하철에서 추진했던 방식대로 직원들 인력을 자르고 또는 임금 복지를 후퇴시키고 이런 방법들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인력 문제는 이 문제가 인력을 무한정 줄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는 전국 6대 지하철 중에서 최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는 비교할 것도 없고 최저 인력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여러 안전사고들이나 또 안전 관련 법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동조합에서 봤을 때는 법정 인력에도 못 미치는 인력으로 지금
직원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큰 사고 없이 인천 지하철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숙제를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뭔가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사실 그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비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임금복지 관련된 건 추가로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구안들을 정부 지침으로 내고 있고요. 임금복지 이런 건 저희들이 이제 노동조합에서도 과도하게 요구할 생각이 없고, 이후에 노동조합도 조금 더 효율적인 인력 운영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공사 또 인천시랑 협의해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안전한 지하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면서 달리고 있는 도시철도,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공공성과 수익성, 여기에 더해 시민들을 위한 안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을 동시에 품고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2부에서 이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인천교통공사 이종섭 기획조정처장,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 정현목 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